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혈당의 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이거는 뭐의 연장선상이냐면요, 제가 이제 저혈당의 위험인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위험인자의 연장선상입니다. 왜냐면은 위험인자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걸 예방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논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인자를 혹시 안 보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저혈당 위험인자가 뭐가 있는지 제가 10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이제 자율신경의 장애였어요. 자율신경의 장애. 예. 저혈당을 잘 알아채지 못하는, 그런 이제 장애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걸 이제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이미 자율신경 장애가 와버린 상태에서는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율신경 장애까지 오지 않도록 혈당을 철저하게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안 오면 제일 좋아요. 이게 안 오면. 그게 이제 제일 제가 이 얘기는 계속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뭐 얘기할 때마다 혈당을 철저하게 조절하는 게 모든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뭐 위 합병증도 그렇고 콩팥의 합병증도 그렇고 신경의 합병증도, 지금 이건 신경의 합병증이잖아요. 모든 당뇨병의 합병증을 예방하는 첫 번째는 혈당을 철저하게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자율신경장애가 왔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2주에서 3주 정도 좀 저혈당이 안 오도록, 저혈당이 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않도록 관리.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게 저혈당이 와도 못 알아채는 게 너무 자주 와서 그래요. 너무 자주 오니까 이제 우리 몸이 요건 그냥 맨날 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장애가 있어도 아주 심하지 않다면 한 2, 3주 정도 저혈당 안 오게 잘 관리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저혈당이 오면 뭔가 증상이 나타나서 알아챌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혈당이 오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위험인자 뭐라고 했냐면 당뇨 오래됐을 때, 오랜 당뇨. 예. 근데 이제 이것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당뇨 이미 오래됐는데. 근데 이것도 어디에 해당하냐면, 당뇨가 오래됐어도 이게 혈당을 철저하게 잘 조절을 하면은 생각만큼 그렇게 저혈당 때문에 고생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을 철저하게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까지 했죠. 세 번째 위험인자가 뭐였죠? 세 번째가 고령입니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죠. 이거는 뭐 자연의 섭리잖아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네 번째가 이제 당뇨 약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당뇨 약 중에서도 설포닐 유레아 계열하고 메글리티나이드 같은 그런 계열의 약물은 인슐린의 분비를 증가시켜서 저혈당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이런 약을 드릴 때 이제 환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혈당 잘 안 떨어지니까 약 하루에 한 번 먹으라 하는데 2번 먹어야지. 혈당 더 잘 떨어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막 2번 드시는 분이, 그러다가 이제 저혈당 생겨가지고 응급실에 오시고 뭐 이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혈당이 잘 안 떨어지는 것 같다고 해서 마음대로 약을 올리시면 안 돼요. 뭐 인슐린 같은 것도 마음대로 막 혈당 안 떨어지는 거 올리고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의사랑 사전에 이제 조율이 돼서 어떤 정도의 혈당 레인지면 어떻게 하자라는 게 사전에 이제 얘기가 돼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냥 이제 안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막 올리는 그런 경우에 이제 저혈당의 위험이 있거든요. 그런 건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였죠? 다섯 번째가 불규칙한 식사였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당뇨인에서는 지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질문을 굉장히 사실 많이 받았는데, 간헐적인 단식을 당뇨 환자에서는 조금 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에요. 물론 뭐 아주 초기 당뇨라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뭐 어느 정도 이제 진행된 당뇨인들, 저혈당의 위험이 있는 그런 이제 당뇨인들 같은 경우에는 불규칙한 식사가 저혈당의 위험을 조장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질문이 많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제 저탄고지라 그래가지고 요새 많이 하는데요. 이게 너무 또 극단적으로 이 저탄수화물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이, 이게 식사를 해도 당이 잘 안 올라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뭐 아주 그렇게
좋다고만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든지 좀 적당하게, 탄수화물도 적당하게 있어야죠. 그래야 이제 당이 오르니까요. 특히 이제 저혈당의 위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6번째는 이전에 저혈당 과거력이 있었던 그런 환자들한테서 더 잘 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좀 본인이 조심해서 더 철저하게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7번째가 뭐였냐면 운동이었어요. 운동. 너무 과도하게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과도한 운동도 삼가해야 되겠지만 운동하는 시간을 잘 선택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당뇨인들 같은 경우에는. 공복에 운동을 하는 거는 그렇게 권장하진 않아요. 물론 이제 공복에 운동해도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혈당의 위험이 있는 그런 이제 당뇨인들 같은 경우에는 공복에 운동하기보다는 또 식후 30분에서 60분 이내에 이제 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혈당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공복에 운동을 하시면 오히려 혈당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오히려 이제 공복에 운동을 하면 여러 가지 호르몬 같은 거에 작용에 의해서 혈당이 오히려 더 올라서 혈당 조절에 좋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공복에 운동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추천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인슐린 사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인슐린은 이제 피부에 맞잖아요. 근데 인슐린에 맞고 바로 운동하면 그 피부에 이제 혈류가 이제 증가하거든요. 피부로 이제 피가 많이 가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빨리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또 저혈당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고려를 해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8번째 술이에요, 술. 술이 이제 저혈당 일으킬 수 있다 했죠. 가급적 금주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 문제예요. 이게 당뇨건 뭐 당뇨가 없건 다 술을 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 없어져야 됩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반대해요. 물론 뭐 억지로 음주를 권하는 거 누구나한테는 또 안 좋지만 당뇨가 있는 사람한테 자꾸 막 술 권하고 당뇨하고 B형 간염 이런 이제 질병이 있으신데 자꾸 술을 권하면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이걸 제가 이제 아주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못하는 입장이었을 때가 많은데 이런 거는 정말 사회적인 합의가 좀 이루어져서 술을 아예 권하지 않는 문화가 되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게 좀 어렵다고 하면 최소한 이런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서는 좀 술을 권하면 이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라는 사회적으로 좀 그런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9번째가 이제 만성 콩팥병입니다. 이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 당뇨약이 더 오랫동안 작용할 수도 있고 이 자체로 콩팥병 자체로 이 당 대사가 좀 바뀌기 때문에 저혈당이 많이 잘 생깁니다. 콩팥병이 안 생기도록 이것도 그 이전에 혈당을 철저하게 조절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미 생겼다면은 좀 철저하게 예방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저혈당이 왔을 때 잘 알아채고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10번째는 영양실조입니다. 영양실조. 당뇨가 이제 생겼다고 해서 너무 이제 과도하게 그걸 걱정한 나머지 막 아무것도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영양실조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몸에 글리코겐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응급으로 우리가 저혈당 왔을 때 쓸 수 있는 게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당 저장소 그런 원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하나도 없으니까 일단 조금만 저혈당이 와도 바로 이제 증상이 나타나고 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영양은 균형 잡히게 균형 있게 섭취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혈당 예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위험 인자랑 관련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요. 잘 알아채고 또 저혈당이 온다 혹은 그런 게 있다 싶으면은 혈당을 자주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